우산을 쓰고 아내 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이 침묵의 검찰에서의 조사에 대비해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조사를 받고 다음 날에 이제 부지런히 구치소를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면회를 가족들이 갈 수 있긴 하는데요. 네네. 면회에 대해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혹시 여기서 부인한테 뭔가 얘기를 듣고 말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다 10분이고 네. 또 전화로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교도관들도 입회 하에서 어떻게 뭐 말을 맞추겠습니까? 어느 한 언론사에서 보면 뭐 손짓과 눈짓으로 네. 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되게 좀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제 조국 장관도 부인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본인이 가족을 돌보겠다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회 가는 것, 물론 최순실 사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서원 사건과. 예, 네. 그거는 왜 접견 금지를 검찰에서 결정을 했는데 왜 조국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안 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접견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나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말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냐 그리 보진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 길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서로 의사교환을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네. 교도관 있는 속에서 어떤 뭐 정확하게 길게 자세하게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뭐 어떤 충분히 말 맞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접견 금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적어도 지금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특히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범에 준하는, 네. 공범에 해당되는 그 부위가 계속적으로 이 접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라든지 네. 검찰이 조국 장관 스스로 가장 큰 내부 지침의 수혜자라는 거 아닙니까? 공개 소환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일반인이었으면 그렇게 쉽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진술 거부권,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네. 사실은 검찰이 겁이 나서 검찰이 다른 식으로 어떤 더 많은 수사를 할까 싶어서 혹은 구형량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함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네. 이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전직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접견 중에요, 변호사님. 네. 한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자택과 가까운 서울구치소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화상으로 부인과 함께 접견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맞다면 말이죠. 아마 그 맞다면 아마 기자들을 피해서 요즘 화상 접견이라는 제도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거쳐야 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볼 수 있는 그 화상 전화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화상 접견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혜인데 그것을 쉽게 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목적은 당연히 기자들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 즉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특혜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피의자 신분에도 전직 장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자연인인데 너무나 가혹한 시선을 아직까지도 보내고 있다라는 양측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후보자 신분으로 그리고 장관 신분으로 했던 이야기들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제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순히 응할 것이고 저는 일체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지만 자신의 밑에 있던 검찰 앞에 가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다. 과연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방어권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분의 머릿속
어떤 심리였을까요, 교수님? 한번 저희가 추론해 네, 본다면요. 뭐 제가 그분 머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냐면 전 기본적으로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잘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 자체가 뭐 수사의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밝혀지는 재판부 과정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네. 검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진술하는 순간 예를 들어 그 진술권 자체와 관련해서 검찰이 소위 다른 방식의 어떤 불신뢰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소위 지금 당장에서는 최소한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서 이후에 공개적인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변론을 통해서 자기 잘못들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소위 개인으로서의 방어권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소위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소위 국론을 분열시켰고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던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적어도 대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적어도 자기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들을 제시해야 되고 또 본인이 얘기했듯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공정하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자기의 얘기와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네. 적어도 개인의 방어권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진술 거부권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 생각에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인 재판 과정에서 자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판단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추후의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수님. 저는 저러한 조국 장관, 전 장관의 모습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범죄자와 피의자가 앞으로 검찰 조사 가서는 다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피의자나 범죄자들이 아우 조국 전 장관도 저렇게 진술 거부했는데 나도 진술 거부하겠다. 물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법정에 가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한 공직자로서 사회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분이 이런 네. 식의 큰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정말 일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에는 입을 다물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딸이 이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게 당시의 교수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게 아니었느냐. 물론 이것도 재단에서 준 거라는 해명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언론에는 상당히 조국 전 장관 측 이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론을 피해서 화상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화상 접견을 하는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말을 안 하고 언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표만 내는 거예요. 예, 두 가지인데요. 그 조국 장관이 변호사의 그 조언을 들어서 어떤 변론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본인은 다른 피의자와는 달리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자 간담회라든지 인사청문회라든지 이 명시적인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나갈 자신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더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 말이 이제 피의자 신분 조서에 남게 되면 나중에 재판할 때 아주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와 똑같은 즉 인사청문회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어떤 진술했다가 어떤 증거를 들이댔을 때 검찰에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기가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 엉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주 나쁜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유죄의 심정에 가까운 심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약간 과거에 조국스럽다는 이야기들, 즉 과거의 진술을 바꿔서 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쉽지 않아진 거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스스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두껍다 그럴까요? 그런 걸 이제 벗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측은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조국 장관은 스스로 본인이 과거 민정수석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은 아닙니까? 실제로 공인을 지휘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진술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밝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장관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파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요.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이 고려대에서는 당초에 입학 취소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다시 큰 결격 사유가 아니면은 입학을
취소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나온 것 같아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주말세에도 계속 고려대에서는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고려대뿐만 아니죠. 제가 볼 때서 네. 조국 교수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논문 심사에 들어갔다고 얘기한 상황인 거고요. 고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 공소장에만 공소장에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제기했던 내용들이고 네. 아직까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확인은 고려대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는 네. 그 고려대에 재학했거나 졸업했던 학생들이 소위 우리의 입시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대 구성원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 고대에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게 된다면 고대 구성원 스스로가 고대 입시 과정에서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측면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대가 빠른 시일 내에 근데 제가 볼 땐 네.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가 다 분실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 네. 이 문제는 어떤 법리적인 공방이나 아니면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세우고 앞으로 향후에 고대 입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학칙이나 내부의 규정을 통해서 가야 될 문제인 거지 제가 볼 때 이게 더 확인될 수 있을 것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네. 고대가 자료가 없다. 여기 더 이상 네. 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자료 보존 기간이 네.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검찰 조사에서 뭐 공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간접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기존의 수사 결과를 보면 뭐 당국대 영어 논문 제1제자를 올렸다든지 뭐 그리고 공주대 인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거의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실제로 조국 딸이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 네. 과연 고대가 국민 내지는 고려대 학생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자료 보존 기간 내지는 자료가 없다는 것에 뒤에 숨어서 할 것인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 자료를 찾을 만한 의지 자체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장관직을 떠나서도 떠난 게 아니네요.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어제 강연을 했었었는데요. 전 국민들 나까지 포함해서 검찰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사를 받은 게 아니니까 조국 가족처럼 털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 소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저렇게 회개한 얘기를 하면 그 유시민이라는 저 이사장, 네. 전 장관, 그리고 작가, 이분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분노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어떤 점을 궤변이라 보시는지요? 아니, 예를 들면 조국 장관처럼 누구나 그러면 저희가 표창장도 위조하고 공직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네. 미용사 차명 계좌를 통해서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네. 이거를 너무 같은 진영에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네. 저렇게 조국 장관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국민들의 반감을 더 살 것이고 네. 유시민 장관에 대한 반감이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못됐다. 예전에 그 부정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소리를 외쳤던 정말 그때의 유시민 장관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털면 안 걸릴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있을까? 이 본의 아니게 또 황새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무조건 쪼듯이 공소장 다 합쳐서 모둠처럼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유시민 작가께서는 이사장께서는 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면 국론이 분열될 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당의 지지층도 분열돼요. 거기다 네. 중도층은 외면해요. 저는 이런 발언을 왜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저희 우리 국가에 세금을 내서 만든 검찰을 전면적으로 부정해가지고 저는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6번을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작가도 15번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맞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전 네. 적어도 증거로 얘기해야 된다.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명확한 증거와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유시민 작가의 입장이 맞는지 검찰 입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증거다. 네. 이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 증거가 명확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 자료를 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할 말씀이 계시면 명확한 입장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셔야 적어도 황새 같은 동물까지 가져와서 동물 갖다가 비하하는 일이 안 벌어지는 거지.
저는 왜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모든 문제들을 정치적인 논쟁화시켜서 풀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말씀이 조국 교수에게 오히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작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발언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찍으면 먹이를 먹을 수 있었던 황새와 달리 이 눈도 안 좋고 어쨌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유럽을 갔다 오셨나요? 지금의 유시민 이사장의 행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과거의 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과거 작가 시절에 TV 나왔을 때 모습은 너무나 따뜻하고 혹은 뭐 진영 논리에 상관없이 어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네. 있어가지고 아주 국민들이 뭐 좋으신 분들에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기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알릴레오를 하면서 많이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신적으로 뭐 유시민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조국스럽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네. 유시민스러운 거 국민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는 자기 말만 하고 가겠다.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맨 처음 알릴레오를 얘기했을 때는 혹세무민을 막기 위해서 알릴레오를 한다고 했더니 실제로 혹세무민하는 분은 스스로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인이 가장 핵심적인 말은 15번을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변호사 길지 않은 생활이지만 네. 검찰 공소사실 15개 들어가지고 14개가 무죄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네. 검찰이 뭐 요행스럽게 계속 쪼았기 때문에 한 번 맞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공소제기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보기에 아 이거는 네. 충분히 다툴 만하다.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지 15번을 계속 쪼으니까 그중에 한 번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하는 경우는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 유시민 장관도 전 장관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네. 제가 보건대는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서 그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성진 변호사님께도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하고 동기인 진중권 교수가 이 진보 진영의 경우에는 윤리적 판단 이전에 법적인 방어만 왜 생각을 하느냐. 유시민 네. 이사장과의 약간 네. 오해가 있었던 대화를 해명을 하고 나섰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적으로 지금 쟁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전례 없이 과도한 수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은 국민들이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수사의 네. 결과가 유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방식 자체가 전례 없이 과도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전례 없이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서 저러한 범죄 혐의를 받은 분이 있나요? 전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왜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라고만 비판을 하십니까? 저렇게 과도하게 저런 범죄 혐의를 한 공직자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되묻고 싶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과도하다고, 그러니까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검찰이. 왜냐하면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뭐 소위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이런 과정들이 과도성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은 좀 과도했으나 소위 우리가 생각했던 초기의 조국 교수의 모습과는 다르게 뒤에 나오는 모습들이 소위 그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깔끔함보다는 다양한 혐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김 교수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던 과도한 수사냐 아니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저희가 그다음에 준비했던 이슈였습니다.